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찍 시작했다고 망하지 않을 것 같나요? 최고의 힐링은 입금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에 돈이 많으면.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너무 큰 비관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이 비정하고 추악한 곳이라고만은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가 잘 나갈 때만. 대학생 여러분, 이번 학기 망쳤다고 너무 괴로워 마세요. 머지않아 여러분 학교가 없어질 거거든요. 명문대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명문대 가면 명문대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란 말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국이 학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참 많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어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외로움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꿋꿋이 잘 이겨내면 다음에는 쓰나미가 되어서 옵니다. 이상은 해밋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트위터리안의 그러한 어록들입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 정태춘의 음악은 들을 수 있는 데가 있었죠. 예전에 그 찻집이나 학사주점 이런 데 가면, 전통 술집 이런 데 가면 들을 수 있었던 음악들이, 예를 들면 김영동의 국악, 네? 과 더불어서 정태춘 음악은 꼭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고 도솔천하. 나온 지도 참 오래된 음악이죠. 해밋 스님, 해민 스님이라고 아시죠? 해민 스님. 이분은 트위터상에서 스타 대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소위 말하는 힐링시켜준다고 유명한 그런 분인데,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분이 바로 해밋 스님입니다. 해밋. 20대 청년이고요. 취업준비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해민 스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내 가슴 정가운데로 놓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내 마음의 변방에 놓고 다른 즐거운 일에 몰두해요. 그 사람 생각 자꾸 할수록 나만 손해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 즐거운 일을 하면서 그 사람 잊어버려요. 내가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둘 다 하는 길을 모색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일단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말이나 밤에 배우는 길을 알아봐요. 살다 보면 나의 오른팔이 되어 일을 열심히 도와주던 직원이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많이 서운하더라도 잡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 없어서 당분간 힘들겠지만 지나보면 그런대로 다 살게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글들을 올려주시죠. 많은 분들이 위안을 받았다 그러고 또 멘토로 이렇게 추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해밋 스님 같은 경우는 그 구조적 문제의 개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요구가 멘토 현상의 핵심인데, 불교적 가르침이 문제의 원인을 개인 내부에서 찾도록 이용되었던 셈이라면서 허망하다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유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뭔가 답답한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느낀다. 물론 사회적으로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김난도 교수 같은 사람은 너희들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래, 내 책임이 아니야. 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가식적이고 뻔하긴 한데 어차피 답이 없지 않냐. 고성장 시대, 세상은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내가 낄 곳은 없다. 그런 느낌? 그런데 어른들은 그냥 버티거나 이겨내라고 말한다.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앉아만 있기에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취업도 좋은 일자리가 드물고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직장을 얻기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멘토를 찾고 의지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난도 교수나 해민 스님 같은 사람들이 가짜 멘토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말이긴 한데 일단 나는 그런 힐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김난도 교수가 그래,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할 텐데 거기서 끝난다.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건 가짜 위안이다. 듣다 보면 힐링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따져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혜를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적당히 권위 있는 인물의 배역을 누군가가 맡아주길 바랄 뿐이다. 대학 교수이고 스님이고 성공한 스타 강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뭔가 그럴듯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스승이 아니라 연기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 해밋 스님의 말에 참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그래요. 저 힐링이라는 거 말이에요. 특히 지난 대선 이후에 힐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썼어요. 멘붕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물론 멘토, 멘티 이런 것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2013년 내내 가장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는 바로 힐링이 아닐까 싶어요. 그 10년 전, 13년 전 이럴 때는 엽기란 말을 많이 썼었잖아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있긴 있었습니다만 잘 쓰지 않았었던 그런 단어 꽤 유행했었죠. 엽기. 힐링, 멘토, 멘티, 뭐 이런 멘붕. 멘붕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원래부터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유행한 웰빙이라는 단어도 몇 년 전에 한때 휩쓸고 지나갔었고 말이죠. 그런데 뭐 특정한 이름을 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죠. 먹고 살만한 분들입니다. 네, 네트워크도 탄탄하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지당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당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니들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을 긍정하라는 그런 얘기가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라는 거죠. 현실 긍정하면 마음은 편안한데 실질적으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 말대로 살다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서 애들이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을 한단 말이죠. 자살을 합니다. 목숨을 내던집니다. 그걸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 돌린 게 크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자살합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겠습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야라고. 굳이 표현하자면은 저는요, 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구조가 탄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애들이 반항할 줄 모르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반항적이진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처절한 약육강식의 세계,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이런 사회에서 앙빵 때려볼 질풍노도의 세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10대 애들이 반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는 것이죠.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실업률이 극에 달하고 말이죠.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었을 때 1970년대 영국에서는 펑크락이 태동했습니다. 펑크락.
기타 코드 3개 가지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여튼 거의 쌍욕에 가까운 그런 노래들을 그런 걸 외쳤죠.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노브레인이나 또는 크랙넛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건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지르려고 하는 그게 더 큰 것이죠. 그리고 파업을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심지어는 폭동에 가까운 소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파업을 해야 된다. 라고 선동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동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부조리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가 이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해탈하면은 우리 사회가 그냥 천국으로 될까요? 아주 웃긴 일이죠. 그건 마치 자본가가 알아서 해마다 알아서 매출에 걸맞는 매출 성장률에 걸맞는 임금 인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것이죠. 마치 이제 정권 창출에 성공했으니까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리고 진정한 복지국가로 서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헤이밋 스님과 같은 이런 거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좀 냉소적이라 할지라도 직시하고 쓸데없는 힐링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노동조합도 만들고 그렇죠. 힘없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뭉쳐야 되는 겁니다. 뭉쳐야 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우리 백성들은 둘의 개 이런 걸 조직해서 나라에서 담보해주지 못하는 그런 삶의 안정성을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미친 기타님께서 올려주신 락메탈과 같은 밴드 음악이 기본적으로 저항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밴드가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도 조금은 상관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이죠. 며칠 전에 콘서트 7080을 보는데 마침 H2O가 재결성한 H2O가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 이제 김준원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밴드 하는 후배들이 너무 얌전하다. 저항을 힙합 하는 친구들이 한다. 예, 그런 반항하는 그런. 그래서 자기들은 좀 거칠게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예, 뭐 그렇습니다. 미친 기타님. 예. 저는 사실은 어느 순간 내가 기타를 제대로 멋들어게 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기타에 대해서는 마음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반주할 정도, 제 노래 반주할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것도 이제 일렉 기타는 거의 안 쓰고 통기타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헤라님, 명언들 말은 쉽습니다. 말처럼 행동하고 기대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힘든 거죠.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목표 지점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 멘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슬프지만 인정하고 바꿔가야죠.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비판 없는 사회가 진정한 힐링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겠지. 부조리에 순응하고 불평등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니겠나? 라고 귀태 소탕작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세수길 정아님, 노예 만들기 대작전 같아요. 요즘 정부는. 왕싸가지님, 아이고 공사하다 전기가 나갔다고요? 아이고, 예. 시위님 잘 들으셨죠? Rising Star, Rising Higher, 예, Rising Higher, Black Syndrome. 그래요. 저 감기 걸렸습니다. 실은 이런 조짐이 그저께부터 좀 있었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나름. 근데 먹히질 않아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항력이 예전 같지 않다. 또 하나는 나는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기 걸려서는 안 돼. 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감기 걸린 거 아닌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세수길 정아님, 예? 맛있는 것도 많으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이거, 맛있겠네요. 달달하니, 예. 그러시면서, 일베나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 게시판에 잠입한 것 같은데, 듣다 보면 교화될 텐데, 그들의 안위가 걱정입니다. 글쎄요. 공감을 할까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임무 수행에는 별 지장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네. 그게 프로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세수길 정아님의 말씀처럼 그분들이 와서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들에서 좀 바뀌기를 원하긴 합니다. 제 프로그램만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과연 제가 그런 정도의 내공을 갖고 있는가?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정말 방송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논리나 언변, 통계, 팩트 이런 걸 들이대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다만 일베 여러분 그리고 국정원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또는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만큼 종북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는 것. 네. 좌빨 이것도 아니라는 것. 그저 국민들이 OECD 국가 가입을 했죠. 그리고 GDP도 2만 달러를 훌쩍 넘겼는데 이거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품격을 갖추고 있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신민이 아닌 국민 또는 신민이 아닌 시민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울추가 너무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전 국민 죽으면 뼈에서 살이 나올 듯 보통 내공 가지고는 견디기 힘든 세상. 찌짤찌다님. 전 국민보다는 이제 가로 열고 생각 많은 가로 닫고 국민. 예. 이렇게 되겠죠. 가로 열고 아무 생각 없는 가로 닫고 국민은 별 상관없을 듯. 이렇게. 감리차 따뜻하게 해서 드세요. 구푸나루님. 실은요, 비타민C도 털어놓고 또 국민TV에 조합원께서 보내주셨던 그런 감기약도 먹고요. 꿀물도 타먹고 유자차도 들이붓고 땀 내면서 잠도 자보고 별짓 다 했는데도 안 돼요. 와, 정열님 나오시는 날이다. 미경님 맞아요. 자, 이 미친 기타님, 락밴드도 락밴드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락 정신이 아닌가 해요. 밴드를 하든 안 하든 조용히 저항을 하든 활발하게 저항을 하든 어떻게든 저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슬픈 건 사람들이 무관심이 함정에 빠져있지 않나 합니다. 락매니아님은 이런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게요.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같이 증권가 앞에서 시위 공연하다 끌려도 가보고 그래야 진짜 락 정신에 맞는데 말이죠. 저는 락밴드를 하면서 사랑 노래만 해대는 게 제일 싫네요. 우리나라에 부조리한 많은 것들을 가사로 담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락밴드라고 해갖고 무조건 저항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가죽 바지 입고 체인 걸고 머리 길게 하면서 그냥 사랑 노래만 한다. 그건 이제 락밴드라고 볼 수 없죠. 그냥 락밴드의 형식을 갖춘 그냥 그런 건데 예술가가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죠. 더군다나 돈이 안 되는 예술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자존심이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잘 나가는 그런 예술가가 아닌 이상 주위에서 쟤 뭐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집안에서 또는 친구 간에서 소위 말하는 사람 노릇을 못할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럴 때 그를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술 혼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제 삐딱하게 가갖고 겉모습만 이렇게 치중한다 그러면은 이건 꼴불견이 되는 것이죠. 예술의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 변방으로 사변적으로만 흘러서 쉽게 얘기하면은 락밴드 한다면서 사랑 노래, 그것도 원숙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10대 사춘기 소년 소녀의 그런 글, 가사, 공부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운드에 대해서, 기타에 대해서 연습은 많이 하지만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사들이 유치한 건데 뭐 그런 거 말이죠. 락 정신. 사실 우리나라에서 락 정신 얘기한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죠? 포크 정신이 더 많았었죠. 어떻게 보면은. 민중가요의 시작은 사실 포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김민기죠. 한대수죠. 양병집이죠. 이런 70년대 초에 그런 젊은이들의 우상. 여기서부터 저항적인 노래가 나왔던 것이고 급기야는 서울대에서 70년대 말에 메아리라고 하는 그런 노래패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메아리만 있던 게 아니고 각 학교에도 이런 노래패들이 생겼습니다만 그냥 통기타 들고 흥얼흥얼 사랑 노래 부르는 그런 데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저항 노래들을 만들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초창기에 민중가요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이런 노래들은 70년대 말에 나왔던 메아리의 노래였죠. 이 땅의 축복 위하여 같은 뭔가 기독교 성가스러운 가스펠스러운 그런 노래들도 저항가요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70년대 노래들이죠. 포크 음악은 한국의 포크 음악은 시시봉의 주역들 그때도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그런 거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락밴드는 피버스의 내 사랑하는 그대여 산울림의 신중현의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된 락 정신이 구현됐다고 보는 건 힘듭니다. 왜? 이런 밴드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밴드들은 모두 제도권에서 활동했는데 제도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저렇게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이 증권가에서 공연하다가 체포되더라도 그 다음날 풀려나잖아요. 바로. 근데 우리는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70년대. 풍비박산나죠. 고문당하죠. 활동 정지당하죠. 그러니 될 수 있겠습니까? 락 정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속으로 부글부글 삭히고만 있었겠죠. 아무튼요. 락밴드가 문제가 아니라 락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 정말 감명 깊은 말이었습니다. 미친 기타님. 새로운 함성님.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음향 엔지니어 공부하셨어요? 이거 참. 음향 엔지니어 공부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었던 옛날의 선배는 자기 조수가 헤드폰으로, 이어폰으로 락 들으면서 돌아다니니까 무지 혼내셨어요. 너 그럼 귀 버린다. 클래식을 듣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어폰으로 이렇게 크게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랬었어요. 음향 엔지니어. 엔지니어들 예전에는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스튜디오가 4개 있었대요. 서울에. 70년대. 근데 지금은 홈 스튜디오 포함해갖고 셀 수도 없겠죠. 음향 엔지니어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겠죠. 예전에는 그래 곤조라고나 할까요? 엔지니어들. 무서웠습니다. 네. 새숲들 정아님. 어저께 강남 모임, 조합원 번개 모임 가셨나봐요. 예. 전 밴드 보고 나중에 알았는데, 물론 어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리 알았어도 가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부럽더라고요. 다음에 몸이 좋을 때, 몸이 회복됐을 때 이런 번개 치면은 가서 놀아야지. 예. 게다가 말이죠. 노년동 신사님께서 와인을 쏘셨다고 하니까, 저는 와인도 좋아하거든요.